나는 왜 승진을 하려고 할까? 돈 벌려고. 그럼 난 왜 돈을 벌려고 할까? 조금 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러려고 나는 승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그건데 나는 그런 일을 지금 미루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어버려.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야 라고 들어주질 않아. 와이프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듣질 않고 있어. 이걸 위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미래를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파괴됐던 부분은 복구할 거야 하지만 복구 안 됩니다. 이거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후쌤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시간 순으로 처리를 하거나 이게 좀 급하다 생각한 문제를 처리를 하는데 급급해요. 그러다 보면 맨날 바빠, 맨날 정신이 없어요. 급한 일은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급한 일이 새로 생겼는데 이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인생에서 쌓여 나가서 난 도저히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압도감,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은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에요. 2사분면과 3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사분면 중요도는 높은데 당장 급하지는 않아. 운동, 독서, 자기계발 이런 게 속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 4분면 당장 중요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인생에서 내가 성장하는데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 거, 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가, 이게 중요도도 떨어지고 급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과 유사합니다. 인간은 호모 루덴스, 즉 유희하는 인간입니다. 즐기는 인간. 삶의 목적이 사실상 놀고 즐기기 위함입니다. 이걸 죄악시하거나 이걸 삶에서 드러냈을 때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놀이, 여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평온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놀이, 여가, 단순히 우리가 말초적인, 표면적인 어떤 즐거움들, 당장 휴대폰으로 이 빠른 영상들을 봤을 때 느끼는 감각들, 그런 것들은 지속성이 없어요. 게임, 도박, 섹스, 중독성 있는 거, 마약, 다 이런 감각을 주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점점 무너져 내려버려요. 질서라고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질서를 잡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놀이, 여가는 전제 조건이 지속 가능입니다. 내가 1년 내내 해도 내 몸에도 좋고,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고, 내 인생에 꽤 괜찮은 거. 그런 것을 놀이, 여가로 잡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 1사분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삶이 압도를 당해요. 삶에서 갑자기 사건들이 생겨. 평생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나는 잘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사기를 당해. 지금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 또 교통사고를 당해.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진을 해야 되고 수능을 잘 봐야 돼. 급한 문제, 중요한 것들, 취직, 이게 너무 중요하고 내 삶에서 좀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밀어내버려요. 내가 지금 운동이나 독서할 여유가 어딨어. 당면한 문제에 지금 완전 혼미하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다 해놓고 그 다음 나 놀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순간에도 2사분면과 3사분면의 일들을 유지시켜야지만이 삶이 조화롭게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하는 김에 4사분면에 어떤 일이 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상 업무입니다. 일상 업무. 꼭 해야 되고 급하고 그런데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도는 좀 낮아져 있어요. 당장 좀 미뤄둬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일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업무하다가 이메일 답장, 학생 같으면 레포트, 숙제, 또 중요하진 않지만 내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과의 미팅, 약속,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내가 맨날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 업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감 기한에 닥쳐서 그때서야 이제 급하게 일을 해내고 있죠. 우리 숙제를 미리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전부 다 내일 숙제 제출하는 날이야, 이제 부랴부랴 그때 막 하잖아요. 일상 업무는 굉장히 잘 밀립니다.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임박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사사부면 하나 둘 셋 네 개 중요도를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내 삶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일사분면의 일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모두 이 일이 발생을 하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삶이 그냥 이거 위주로 돌아가고 나머지가 다 밀려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당장의 급한 문제지만 이 구조를 살피려고 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급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전부 다 어떤 일들이에요? 이번 한 번만 잘 넘어가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잘 살게요.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리고 직시할 수가 없어요. 쳐다보기가 싫어서 자꾸 외면하고 싶어지고 내가 안 보이는데 밀어두고 싶어져요. 그러면 훨씬 더 사실 고통스러워지는데, 쳐다보면 고통스럽죠. 이 사건들을 자꾸 쳐다봤을 때. 왜? 인생에 일어난 불행이고 내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장벽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좀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일단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내 대응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급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생각보다 많이 배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데미지를 입어요. 근데 한 번쯤 좌절해도 되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어떨까? 그래서 더 큰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 왜? 이 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배울 바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워서 내 삶에 다시 적용을 하면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시련이 닥쳤을 때, 그리고 너무 압도당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성장합니다. 사람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모면을 하려고 이 문제들을 바라봐서는 단 일의 성장도 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생겨버립니다.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계속 도망치게 돼요.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 혹은 이 문제들이 작동하는 원리, 이걸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 운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근데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 교통사고에서 무엇을 배웠냐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무리하게 운전을 하고 있구나, 혹은 내 운전 습관이 어떻구나, 거기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평생 운전하면서 사고 한번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유독 나한테만 자꾸 사고가 발생을 한다 하면 나의 운전 태도, 운전할 때 마음가짐, 그리고 내 몸의 컨디션, 내가 운전을 할 만한 몸의 상태인지,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를 했어요. 뭔가를 샀는데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투자 실패의 원인들, 그리고 내가 거시경제나 어떤 투자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 그거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배워내면 다음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돈이 흐르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일이 발생한 순간 해결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실패로 간주되더라도 거기서 배우기만 하면 그 실패 이상의 얻음이 있으니까 급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와중에서도 배움을 작동을 시키고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대응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고 인생을 통해서 그 대응 능력을 기르는 데까지 시간 투자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한 대응 자세, 이번에 수능을 잘 봐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자세로는 그 한 번의 수능을 넘어설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급급해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큰 그림 이런 걸 그리는데 미숙하게 됩니다. 수능에 몇 점을 맞아서 이 문제를 넘어가겠다 보다도 내가 수능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국영수, 과학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걸 내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좋은 지식이다. 수능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 삶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바라볼 때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수학은 왜 배울까? 인간 세상에 수학이란 게 왜 등장을 했을까? 수학을 배움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와중에 우리는 질문 없이 그냥 점수에만, 결과에만 집중을 해서 결과만 잘 나오면 돼. 과정 상관없어. 중학교 때 요 근해 공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중학생들이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뭔가 외계 언어 같고 이게 외워야 되니까 저는 이걸 외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도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지, 이 결과물 이거 가지고 외워가지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수학을 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이걸 가지고 문제는 풀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단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수학에 대해서. 자, 이게 왜 이렇게 유도를 했나, 이걸 알려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데 다 생략하고 2차 방정식,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 요걸 풀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개수가 a고 b고 c다. 그러면 거기다가 a 넣고 b 넣고 c 넣으면 이 문제가 풀리더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유도하는 겁니다. 중학교 수학은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끝나요. 이거 하나 속에 모든 개념들, 중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건 고등학교 가서 배운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요거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느 정도의 머리가 필요하냐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머리면 다 가능해요. 지금 성인분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 누구든 근해 공식을 보고 그게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성인은 1시간이면 충분해요. 중학교 1학년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외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걸 외우는 순간 그 이후에 몇십 시간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유를 모르고 쓰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삶에서 등장한 뭔가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작동 원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정말 기초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됩니다. 이 재판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삶을 배워나가는 아주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할 때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근해 공식을 만든 건데, 그러면 이 미지수가 존재하는 방정식을 왜 만들어냈을까? 방정식의 존재 이유, 방정식의 정의, 방정식은 뭘까? 미지수가 있고 등식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해 공식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방정식을 내가 풀고 있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정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하나 그 속에 이면에 들어있는 구조를 알아나가는 거죠. 내가 왜 수능을 보려고 하고 있을까? 수능을 봐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까? 승진이란 과연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내 삶에서 나는 왜 승진을 하려고 할까? 돈 벌려고. 그럼 난 왜 돈을 벌려고 할까? 조금 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먹고 싶은 거 먹고 시간을 함께 가지고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내 자식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 와이프와 조금 더 걱정 말고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나는 승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그건데 나는 그런 일을 지금 미루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어버려.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야 라고 들어주질 않아. 와이프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듣질 않고 있어. 그리고 뭔가를 내 삶에서 하고 싶었던 취미가 있는데 그건 다 뒤로 밀려 있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뭘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지를 자꾸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걸 위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미래를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밀려서 이거 해결하면 나중에 내가 파괴됐던 부분은 복구할 거야 하지만
복구 안 됩니다. 이미 내가 파괴 행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서 밀려난 걸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재건하는데 훨씬 더 10배, 100배 에너지가 듭니다. 이미 자식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져 버리고 와이프는 결국 이혼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주워 담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들어서 이걸 등한시하는 순간 삶의 질서는 다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급한 일일수록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이 속에 포함된 그 구조,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너무 압도당해서 그걸 보기가 괴로워요, 처음에. 근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항상 관찰하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압도당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압도당하지 말고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고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제서야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로 힘든 일들, 시련, 고통이 좀 따라오는데 일을 쳐내기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약간 호흡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면서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면서 다시 기본부터 정의를 내리자고요.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근해 공식을 외운들 그 문제 하나는 풀 수 있겠죠. 근데 수학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근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방정식은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이에요. 그러면 등식은 뭐냐? 등식은 이거예요. 4는 4다. 이 세상의 원리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건 같은 거다. 2x는 4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x의 해는 2다. 하나하나 밑에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으로. 방정식이 뭐다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실험적으로 맨날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힘들어해요. 저걸 정의를 못 내려. 이게 뭔지 한 번도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똑같아요. 내 인생에서 이런 재판이 일어났을 때 재판, 뭔가 문제 해결의 과정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이건 무엇을 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정의부터 내려야 됩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함수의 정의를 읽어봐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말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중학교 수학은 최종적으로 함수가 뭔지를 설명을 하려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함수가 뭔지를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중학교 수학은 다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엄청 많이 풀고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너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한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대답할까?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걸 어디다가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야 된다. 배움의 과정이다. 압도당하거나 휩싸여서 살아가지 말고 이 역시 인생에서 배움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 사사분면의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랩 계속 구독 부탁드리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난 그냥 이 행동들을 매일매일 했을 뿐인데 인생의 일들이 정리되고 분류되고 해결이 되더라. 저는 루프랩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질서가 도입되고 그걸 굉장히 힘들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간단한 반복에 의해서 해결된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걸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계속 잘 지켜봐 주시고 하나하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